자, 노회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언어 유희왕으로 뜨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어제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 쭉 지켜보셨을 텐데요.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네, 사실 이 인수위가 없이 이렇게 출범한 정부이기 때문에 예. 원래 이제 인수위가 있었다면 이제 인수위의 어떤 인수위를 마감하는 국민 보고용 아마 로드맵이 될 텐데 네. 지금 이제 집권을 먼저 해버려서 예. 2개월 만에 그 청사진을 발표했는데 예. 대체로 이제 그 대통령 선거 때 국민들에게 공약한 내용을 중에서 이제 현실에 맞게끔 다시 또 재조립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어제 이제 발표된 국정과제 가운데 가장 주목해서 보신 부분은 어느 것이었습니까? 아무래도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이제 적폐청산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걸 일자리 중심으로 풀겠다는 그 그렇죠. 의지의 표현이 가장 좀 돋보였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정말 그 부처별 적폐청산 TFT 이거는 역대 정권에서 없었던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과거에 사실 참여정부 시절에 좀 대상은 다르지만 이제 과거사 생산이라는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그것이 이제 제대로 시행된 쪽도 있었지만 시행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번에 어떻게 좀 이렇게 실현될지 지켜볼 문제입니다. 예. 근데 어제 혹시 보시면서 이건 좀 아니다, 좀 부족하다 혹시 싶으신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예, 부족한 부분이라고 얘기한다면 아무래도 외교안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건 이제 미국이라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또 중국이라는 상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선거 때 이제 아무래도 약속했던 부분처럼 명확하게 정책적 의지가 표현되기보다는 좀 이렇게 두리뭉술로 넘어간 부분이 이제 없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렇죠. 근데 앞으로 이제 실행이 문제가 되겠죠. 이제 이런 과제들을 과연 임기 5년 안에 모두 해낼 수가 있겠느냐. 뭐 재원 마련이라든지 선결 과제도 많을 거고 또 입법 과정도 사실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예. 일단은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치표로 이렇게 정리해서 발표하긴 했지만은 그건 현 정부의 단독의 힘만 가지고 대통령 혼자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국회라는 이제 입법 과정을 거쳐야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산도 국회 심의를 거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라는 것도 여러 정당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이른바 협치 없이 그렇죠.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협치가 어느 정도 성사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예, 개혁과 협치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제 100대 국정과제 발표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하고 오찬 회동을 갖지 않았습니까? 예, 정의당의 이정미 여야 정수회담이죠. 그렇죠.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가 문 대통령한테 강아지 용품을 선물을 했더라고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 이른바 동물 복지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아, 동물 복지요?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1,000만 명이 넘는 그런 이제 상황에서 이 동물들에 대한 어떤 동물 보호의 어떤 그런 철학이나 가치를 좀 제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 보기는 좋았습니다. 어쨌든. 네. 예. 근데 이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어제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불참하는 대신 청주 수해지역에서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청와대 회동은 적절하다고 보여지지 않아서 참석을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이제 선택의 자유는 본인에게 있겠지만. 그래서 국가 원수가 이게 초청한 자리에 개인 자격도 아니고 정당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참여하는 것은 저는 도리이자 예의라고 생각됩니다. 딱히 그걸 거부할 만한 본인도 보면 다른 사유가 없지 않습니까? 딱히 거부할 이유가 없는 있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마치 이제 학생이 이제 수업 가야 될 시간에 수업 안 가고
수업 빠지고 자원봉사하러 간 그런 꼴이 돼버린 거죠. 그게, 뭐 자원봉사라는 좋은 행동, 좋은 어떤 행위를 위해서 수업을 빠져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기보다는 국민에 대한 그 도리가 아니었다. 네, 그래서 국민을 실망시킨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또 어록이 하나 나왔습니다. 수업 빠지고 자원봉사 간격이라는 말씀. 예. 그리고 어제요, 이 얘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자유한국당에서 장제원 의원하고 김태흠 최고위원 사이에 막말 섞인 고성이 오갔잖아요. 네. 예, 같은 의원으로서 보시기에는 이거 어떠셨어요? 예, 뭐 제가 뭐 다른 당 내부 문제까지 언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그 자유한국당의 당원이기도 한 자유한국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이 사상 최초로 파면당한 대통령이 됐고, 그리고 지금 이제 명의 몸이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점에 관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사죄한 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국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진보도 진보의 노릇을 제대로 해야 되겠지만은 보수가 재탄생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는 보수가 과거의 그런 이제 이 여러 문제들을 극복하고 다시 탄생하는 그런 과정에서 진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캐비닛 문건 이 일부를 공개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하고 청와대 관계자들 고발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직무상 비밀 누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했다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뭐 얼토당토 없는 지금 그 행위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뭐 그런 문건을 작성한 쪽이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문건의 그 내용 자체가 이미 보도된 바에 의하면 상당히 심각한 불법행위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불법행위 증거로서 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갖다가 기밀누설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아니 도둑이라는 행위라는 것이 잘못이지. 도둑질한 사람 이름을 밝혔다 그래서 개인정보 누설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4당 대표들한테 서로 100% 만족은 못해도 추경안을 좀 처리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제 오늘 본회의에서 정부 조직 법안은 이제 처리가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추경은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예, 저는 뭐 추경도 이번 회기 내에 이 7월 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고 또 될 것으로 사실은 봅니다. 왜냐면은 지금 일부 야당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은 사실은 그 과거의 그 추경을 통긴 전례에 비춰보더라도 문제에 삼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문제 삼았다면 과거의 추경 어느 하나도 제대로 되지 말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정치적으로 상책이 내기, 생채기를 내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되고, 그리고 지금 공공부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소방관, 집배원, 사회복지사. 그렇습니다. 지금 집배원들 보면은 최근에 집배원들 중에 자살한 분도 여러 계시고, 그분들이 지금 현재 지금 하루 노동 시간을 감안한다면은 정말 일자리를 더 늘려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소방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국민 100명당 공무원 수라거나 이런 걸 통계를 보더라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와 굉장히 여건이 비슷한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태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불필요한 공무원을 늘리는 것처럼 모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방관이나 집배원, 이거 공공부문 공무원 증원은 사실 지난 대선에서 야당의 대선 후보들도 공약을 했던 부분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게 공동 공약이다. 공동으로 약속한 공약이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 5월 19일 날
청와대에서 이제 원내 5당 원내대표, 예. 그 대통령과의 회동을 할 때 제가 제안했던 것이 뭔가면은, 예. 여야 그 5개 당의 대통령 후보가 네. 같은 내용으로 공약한 것들은 그 어느 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런 것만 골라내가지고 우선 실현하자. 아하. 이렇게 그렇죠. 제안을 했고 그때 다 동의를 했었어요. 예. 그게 포함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겁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어제 이제 국정과제 발표에서도 정의당에서는 아무래도 노동 일자리 부문 이제 유심히 보셨다고 하셨는데 그 여전히 지금 최저임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당 네네. 7,530원으로 결정이 됐는데 역대 최대 인상폭이고요. 먼저 이번 결정의 의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2020년까지 10,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을 했고요. 예. 그 공약에 비춰본다면은 이번에 이 정도 16.4% 정도 올리지 않으면 그 공약을 이루기도 힘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어떤 그런 일보를 내딛었다. 예. 그리고 사실 지금 이 공약 이외에도 네.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지난 1년간 1분이라 해가지고 하위 20%의 소득이 5.6% 내려갔어요. 예. 나라 경제 전체적으로는 2.2% 이상 성장했지만 네. 우리 국민의 하위 20%는 그 1년 전에 비해서 소득이 5.6% 내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최저임금의 어떤 좀 다소 그 평년에 비해서 그 인상을 하는 것이 그 높은 인상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이고 오히려 지난 10여 년간 너무 이 필요한 인상을 못했기 때문에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을 벌충하는 일보를 내딛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근데 이제 최저임금 인상분 1,060원 가운데 581원은 정부 재정에서 지원을 한다는 거고 또 국정과제에 어제 발표된 국정과제에 포함된 뭐 차별 없는 노동,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더불어서 중소기업이 이제 청년 3명을 채용하면 1명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이런 정책들 이거 역시 이제 상당 부분 국가 재정에서 충당이 돼야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우려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은 이 조세 정책이라는 것이 이 국가 재정이라는 게 결국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세금이라는 것이 좀 더 자산이나 소득이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이 걷어서 골고루 적용하는 복지에 쓴다거나 아니면 취약계층에게 더 많이 가도록 지원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재분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재정정책 조세 세금을 걷어서 쓰는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뜸이 뭔가면은 이걸 통해서 사회적 재분배를 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이런 저소득층의 지원을 갖다가 직접 그 사람들을 최저임금 대상자를 고용하고 있는 쪽에서 반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이런 조세를 통한 재분배 정책을 통해서 메꾸는 것은 그에 따라서 원리적으로는 틀린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게 이제 어떤 부분들이 갑자기 이제 점점 늘어나고 그다음에 해가 갈수록 이것이 눈덩이처럼 커져나간다면은 재정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영구히 지속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과 관련해 가지고 업주가 지게 되는 그 부담을 갖다가 다른 방향을 통해 가지고 감소시키고 예를 들면은 그 업소의 다른 비용들 있죠. 예를 들면은 급격히 높아져가는 임대료 문제라거나 또는 프랜차이즈 본점에 줘야 되는 어떤 막대한 가맹점비, 가맹점비라거나 아니면 이제 금융비용, 신용카드 수수료와 같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줄여나감으로써 그런 데서 이제 비용을 갖다가 비용의 감소를 통해 가지고 최저임금을 줄 수 있는 여력을 회복하는 그런 이제 이 정책적 어떤 유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실직이 일어나지는 않게 정책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자, 연장선상에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가맹 분야의 불공정 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던데 임금 문제도 중요하지만 또 대기업들의 불공정 거래 개선 등의 문제도 좀 시급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어찌 보면은 대기업들이 이제 자신들의 어떤 지위, 경제적 유통 과정에서 있던 갑이라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사실 과거에도 보면은
그 대리점주들이 특정업체 같은 경우에 대리점주들이 다수가 막 이렇게 자살하는 그런 비극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이제 대리점보다는 이제 프랜차이즈가 좀 더 개선된 방식이라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이제 다양한 어떤 뭐 인테리어 비용이다거나 무슨 여러 가지 어떤 거부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내세워가지고 고혈을 짜내는 그래서 이 가맹점을 하는 사람들을 다 한계수상으로 몰아가는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이윤을 갖다가 극대화하기 위해 가지고 24시간 영업을 강조한다거나 그렇게 그런 이제 사실상 노예계약으로서 이제 가맹점을 거느리면서 최대한 이윤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우선적으로 이 부분을 손댄다는 것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문자 메시지를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6362님께서 정상 수업 빠지고 자원봉사 간 학생 딱 어울리는 비유입니다 하셨고요. 9287님 노회찬 의원님 반갑습니다. 항상 존경합니다. 9386님 이번에 심상정 후보가 좀 더 득표를 했으면 좋았을 것을 다음 대선에는 노 의원님이 직접 출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응원 문자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말씀. 네. 대체로 이제 그 대통령 선거 때 국민들에게 공약한 내용을 중에서 이제 현실에 맞게끔 다시 또 재조립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어제 이제 발표된 국정과제 가운데 가장 주목해서 보신 부분은 어느 것이었습니까? 아무래도 뭐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이제 적폐 청산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걸 일자리 중심으로 풀겠다는 그 의지 표현이 가장 좀 돋보였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정말 그 부처별 적폐 청산 TFT 이거는 역대 정권에서 없었던 부분이죠. 자, 노회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언어 유희왕으로 뜨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어제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 쭉 지켜보셨을 텐데요.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네, 사실 이 인수위가 없이 이렇게 출범한 정부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인수위가 있었다면 이제 인수위의 어떤 인수위를 마감하는 국민 보호용 아마 로드맵이 될 텐데 지금 이제 집권을 먼저 해버려서 2개월 만에 그 청사진을 발표했는데 그 뭐 부족한 부분이라고 얘기한다면 아무래도 외교안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건 이제 미국이라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또 중국이라는 상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선거 때 이제 아무래도 약속했던 부분처럼 명확하게 정책적 의지가 표현되기보다는 좀 이렇게 두리뭉술로 넘어간 부분이 이제 없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근데 앞으로 이제 실행이 문제가 되겠죠. 이제 이런 과제들을 과연 임기 5년 안에 모두 해낼 수가 있겠느냐. 뭐 재원 마련이라든지 선결 과제도 많을 거고 또 입법 과정도 사실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과거에 사실 참여정부 시절에 좀 대상은 다르지만 이제 과거사 생산이라는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제대로 시행된 쪽도 있었지만 시행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번에 어떻게 좀 이렇게 실현될지 지켜볼 문제입니다. 근데 어제 혹시 보시면서 이건 좀 아니다, 좀 부족하다 혹시 싶으신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은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치표로 이렇게 정리해서 발표하긴 했지만은 그건 현 정부의 단독의 힘만 가지고 대통령 혼자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국회라는 이제 입법 과정을 거쳐야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산도 국회 심의를 거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라는 것도 여러 정당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이른바 협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